안녕하세요. TRI 원줄기세포연구소 김영실 원장입니다. 질문 주세요. 다음 사진을 보시면 팔뚝 부분을 좀 클로즈업을 해봤습니다. 아무리 빼려고 해도 잘 빠지지 않는 이 팔뚝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준비한 비포 앤 애프터 사진입니다. 원장님 사진으로 보기엔 그냥 봐도 두께가 엄청 얇아졌는데 팔둘레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줄어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얼마나 줄어들 수 있냐는데 사진 보면 한 거의 절반 이상 줄었다고 느낌 오잖아요, 그죠?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다 따르는 방식입니다. 이게 이 케이스는 매끈하게 뽑은 케이스가 안 됩니다. 보면 약간 보면 좀 쭈그람이 보이죠, 그죠? 이렇게 말하자면은 너무 많이 쳐졌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렵게 살을 붙여 나갔던 수축이 올 수 있게 유도했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.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고 지방흡입 중에서 조금 이제 힘들게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다.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보다 좀 살 좀 덜 쪘을 때 빼놓으십시오. 그래야 서로가 편합니다. 그렇다면 지방흡입 후에 이 라인 유지나 처짐 방지를 위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이 있나요? 그러니까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지방흡입에서 뒤에 하는 방법 하는 게 뭘 중요하냐 하는데 뭐 중요하지 않다 소리는 못 하겠지만 사실은 지방흡입은 수술 중에 한가름 나기 때문에 수술할 때 살이 처지지 않게 매끈하게 안 처지게 하려면 균일하게 뽑아야 됩니다. 균일하면은 우리 몸은 달라붙는 성향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울렁불렁하고 뭐 좀 무게가 좀 일정하지 못하면 이게 쭉 처져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잘 뽑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게 90%입니다. 네, 사실 이렇게 사진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게 보이잖아요. 그러면 이 살이 그래도 지방층에서 지방이 빠지고 나서 애프터 사진까지 탄력이 생기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지.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직이 회복하는 데는 2주, 3주, 4주 뭐 한 달이면 웬만큼 회복을 합니다. 이게. 그러면 모양은 나옵니다. 그러나 이제 더 조직이 치밀하게 탄탄하게 달라붙는 데는 이제 3개월, 6개월 걸리거든요.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맞지가 않습니다. 수술은 끝났을 때 그날 벌써 달라붙어야 됩니다. 그날 달라붙어야 뒤에도 점점 달라붙지. 그날 처지기 시작하면 뒤에도 점점 처집니다. 그러면 팔뚝 같은 경우는 사실 운동을 해도 잘 빠지지 않는 부위잖아요. 이 팔뚝만 이렇게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나요? 많죠. 그래서 이런 케이스처럼 많이 쳐져버리면은 사실은 어렵게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의 경우에는 좀 수월하게 합니다. 이게 매끈하면 잘 뽑아주면 약타가 붙거든. 근데 이렇게 벌써 쳐져버린 거를 안 쳐지게 하려고 하면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것이죠. 그러면 이번 연휴도 사실 많았잖아요. 그러면 그냥 주말에 와서 한두 시간 수술을 한 다음에 바로 회복이 되면 금방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수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? 이 지방흡입 수술을 쉽게 할 수 있는 수술이다. 그 이야기 해도 되고 난감하게 어려운 수술이다 할 수 있는 것도 지방흡입이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 지방흡입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수술이라는 거는 다 그리 쉽게 쑥쑥 되는 수술은 없는 것 같아요. 해보니까 쉽게 되는 수술 없고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수술도 그리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그래도 좀 해 나가면 또 나름대로 잘 맞춰 나가는 게 그런 게 수술인 것 같아요. 보니까. 네,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흉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또 어느 정도 크기로 남아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. 이분 경우에는 요 부분에 했어요. 팔꿈치 여기에. 그리고 요 위에서 했어요. 그러니까 보일 수가 없죠. 이 사진에서는 이게. 근데 사진 보면 좀 처져 있잖아요. 전 사진에 보면은. 근데 후사진은 이제 대부분 많이 달라붙여 놨어요. 이 정도 케이스가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지방흡입하러 가장 많이 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회복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또 팔을 움직이는 데는 불편함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궁금합니다. 전혀 불편하다면 말이 안 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방흡입이라는 것은 지방층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위도 한번 찌르고 아래도 한번 찌르고 하면 많이 불편하겠지만 안에서만 잘 놀면 그리 불편한 수술이 아닙니다. 그래서 지방흡입은 아픈 수술입니까? 하면은 안 아픈 수술입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방층 안에서 뽑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그렇게 뽑아주면은 뭐 당연히도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. 물론 좀 찔러서 많이 찔러놨기 때문에 좀 불편한 건 있겠죠. 그것마저 없다면 그건 좀 무리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생활에 뭐 불편할 만큼 뭐 팔이 아파서 뭘 못한다 뭐 그런 거는 없는 수술입니다.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힘줄 정도의
생활은 가능하다. 그렇죠. 그러니까 근육을 건드리는 수술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힘을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런데 아파서 찔러놨기 때문에 막 쑤셔놨기 때문에 아파서 힘쓰기가 싫은 것이죠. 그죠? 가끔씩 그런 사람이 물어보는 거 있습니다. 운동은 언제쯤 하면 됩니까? 뭐 지방흡입하고 이제 별로 안 아픕니다 하니까 지방흡입하고 운동해도 됩니까? 하기에 아니 하필이면 그 많은 날 놔두고도 수술한 그날 또 운동하려고 합니까? 하거든요. 좀 회복하고 하십시오 하는 게. 그러니까 그 운동을 못 할 만큼 그렇게 막 뭐 일을 못 할 만큼 그리 아픈 수술은 아닙니다만, 그러나 또 그래도 수술은 수술인데 조금 이제 신중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. 그럼 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압박복을 혹시 착용을 하나요? 그 팔뿐만 아니고 어디든지 다 압박복은 입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압박복은 꼭 입어야 되나 하면 저는 입는 게 편하기 때문에 입는 것이지 압박복이 그리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. 왜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. 수술해서 개판 난다고. 그런데 압박복은 그 뒤에 후관리 중에서 그냥 압박복이 좀 편한 옷입니다. 다른 옷보다 좀 편합니다. 이게 보면은. 씻기도 편하고 빨기도 여러 가지 편함이 많기 때문에 압박복을 쓰는 것이지 압박복을 제가 한다고 무슨 그게 뭐 착 달라붙고 아유 옷이 쫙 붙는 데가 지고 착 달라붙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약간의 도움은 또 있습니다. 1도 없다 소리는 아니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압박복도 하지 마라 소리는 안 합니다. 그런데 그거로서 대세가 판가름 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조금 더 자세한 질문, 팔뚝이라든지 엉덩이나 뭐 허벅지 이렇게 좀 부위별로는 다음 챕터에서 또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